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을 배울 차례죠. 네, 선생님이 확률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사실은 조건부 확률이다. 확률의 정의가 사실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건부 확률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맞는 거다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앞에 확률 이론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조건부 확률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대로 가봅니다. 확률의 정의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항상 그런 문장 구조로 확률이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일 때. A일 때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사건 A가 시행됐다면 사건 A가 시행됐을 때 이런 뜻인가? 일 때 B일 확률.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정의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냐? 라고 물어보면 A 중에서, 즉 A가 기준이 되는 거죠. A 중에서 B인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정확하게 A 교집합 B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P라는 확률을 계산할 때 A일 때 B일 확률을 P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조건부로 이렇게 정의한다고 가르쳐줬었죠? 어떻게 정의한다? A일 때 B일 확률로 정의한다. 반드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라. 이 선은 구분선이다. 기준이 되는 사건과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해야 될 사건을 구분하는 선이다. 그래서 A일 때 B일, P가 확률이니까 확률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은 바로 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A일 확률 중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면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지 조건부 확률이든 확률이든 어차피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은 이 부분이 전체 집합인 경우였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이번 단에서 배우는 경우는 전체 집합이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필요가 굳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분자 부분에 해당하는 게 당연히 분모 중에서 분자인 거를 고를 거니까 분모의 경우 중에서 분자의 경우를 고를 거니까 항상 이 문장 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확률과 조건부 확률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확률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애초에 선생님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처음부터 조건부 확률을 말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지금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있잖아요. 확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조건부 확률로 시작을 하잖아. 이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은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다시 한번 물어보면 확률의 문장 구조 자체가 조건부 확률의 문장 구조랑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는 100페이지에 있는 이론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이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따로 암기할 이유도 전혀 없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가 방금 확률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확률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얘도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인 거예요.
이게 그냥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하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 확률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당연히 기준이 되는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건 중에서 B인 사건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잖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연습하고 온 거야. 교집합 확률 계속 연습하고 온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추가로 뭐 더 배울 필요는 없어. 그치?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할 때?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사실은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이 확률인 거예요. 확률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그 확률 있죠? 기준이 되는 확률의 곱이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이 이론을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확률을 알고 있어. 그리고 기준이 되는 확률도 알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교집합의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로 연결이 될 거야. 앞으로. 이해되겠지?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101페이지에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냐면 교집합의 확률 어떻게 계산해? 이거 물어본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확률에다가 조건부 확률의 확률에다가 기준이 되는 확률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101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없죠. 좋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네. 필수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일 확률이 5분의 2다 라고 한 거죠. 네. 그리고 B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A일 확률이 5분의 2야. B일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리고 A일 때 이렇게 항상 해석하세요. A일 때 B일 확률은 4분의 3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산해야 될 확률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드모론의 법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드모론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이해를 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겠죠? 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합집합의 확률을 알고 있으면 합집합의 여사건의 확률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여집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려면은 당연히 더한 다음에 각각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했죠? 조건부 확률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얘는 기준이 A예요. 기준이 되는 확률을 알고 있으면 너네들이 곱한 값이 교집합의 확률인 거다. 방금 선생님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너를 곱하면 교집합의 확률이 나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따라서 얘는 확률이 10분의 3이 교집합의 확률이었다. 그럼 이미 끝났지. 자,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에서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집합의 확률인 거고 우리는 그 합집합의 여사건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전체 확률을 위해서 너를 빼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출제가 되면 그냥 2점짜리야. 그의 수능이 너무 쉬워. 그러면 3점짜리도 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거는 거의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2점짜리. 근데 나와. 기본을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교집합 확률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문제를 할 거야. 분명히 나는 확률을 배우고 있는데 왜 계속 교집합 확률을 계산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이 배울 때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 확률을 계산하려면 결과적으로 교집합의 확률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집중적으로 교집합의 확률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네, 좋아요. 시간 관계상 필수예제 1번에 2번은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A 학급, B 학급 표를 보고 여러분들은 표를 보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안경을 착용하는 친구와 안경을 쓰지 않는 친구로 구분했네요. A 학급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이 16명,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9명, B 학급에서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이 4명, 착용하지 않는 학생이 21명.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합계가 20, 20, 25, 25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확률을 물어봤는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확률의 문장 구조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질문하게 되어 있다. 자, 그것만 보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안경을 쓴 학생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만 고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을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었어? 20명이었잖아. 20명 중에서 이게 기준이 돼요. 20명 중에서 A 학생, A반 학생 여기 이거 두 개 더한 20명 중에서 A반 학생 몇 명이죠? 16명이죠. 이게 답이에요. 이 조건 확률이라고 확률이 아닌 게 아니니까 똑같다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이렇게 계산해라, 다르게 계산해라. 이렇게 계산해라. 이렇게 계산해라. 여기 풀이가 이상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풀이는 볼 필요 없이 아래에 있는 풀이를 보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기준이 되는 사건 중에서 교집합을 고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위쪽에 있는 풀이는 혼란만 가중한 풀이에요. 혼란을 가중한 풀이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 없지. 알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3번 바로 볼게요.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낼 때 라고 했죠. 네. 뭐가 이때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야? 공을 두 번 꺼내는 경우를 생각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흰 공 6개, 검은 공 4개 있으니까 당연히 총 10개 중에서 두 번 꺼내는 경우를 따지는 거잖아. 그지? 받아들여? 근데 여기서는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라 임의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했어요. 꺼낸 공을 다시 넣었을 때와 넣지 않을 때의 차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꺼낸 공을 넣지 않으면 처음에 무엇을 꺼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꺼내는 경우에 영향을 줘 안 줘?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근데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처음에 무슨 공을 꺼낸 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동일한 상태에서 다시 뽑아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이제 독립과 종속의 관계에 있는 문제긴 한데 이거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종속의 관계에 있는 사건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이어라. 그럼 이건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 확률을 연습할 필요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흰 공 나오고 두 번째도 흰 공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그러면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10분의? 당연히 6이겠죠. 10개 중에 6개가 흰 공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 누가 나올 확률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이 9분의
9분의 5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꼭 조건부 확률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어. 그냥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 흰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흰공이 나올 확률은 n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사건 두 개가 n 관계로 엮여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곱하라 라고 배웠잖아요.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 경우에서부터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5라는 말이 등장. 5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더하는 건데 합집합을 덧셈이 아니라 합집합을 생각을 하고 엔드 사건이 엔드 관계로 엮여 있으면 곱하는 거다.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죠? 여기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야. 이게 여기서 무슨 조건부 확률이라서 이상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가 표현을 그래서 선생님 처음부터 조건부 확률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확률이라니까. 조건부 확률이 아닌 게 아니야. 걔도 그냥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확률 문제니까 그냥 확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왜 저런 바가 있고 막 이러지?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선생님이 처음부터 조건부 확률을 알려줬는지 알겠지 이제. 그래. 우리가 처음에 확률 보다가 갑자기 나중에 조건부 확률 보면 이건 다른 확률인가 생각하고 머리에서 버퍼가 생겨요. 버퍼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굉장히 쉬운 확률도 어렵게 계산하려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생긴단 말이야. 그냥 확률 계산인데 이건 뭐 다른 확률인가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야. 알겠지? 네. 좋아요. 필수에 4번 갈게요. 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자, 비가 내릴 때라고 했어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선생님 다시 물어볼게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되지 않을 확률 얼마예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었어.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되지 않을 확률. 2분의 1.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사건이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안 내리고 있어 이번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되지 않을 확률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걸 좀 따져보도록 하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래. 그러면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는 거는 비가 무조건 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눴어야 돼? 비가 오는 경우와 비가 오지 않는 경우로 나눴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좋아요.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우를 어떻게 나눴어야 된다고?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되거나 나누라고 그랬잖아. 비가 오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되거나 이런 나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미 답이 다 번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지. 네. 우리가 비가 내릴 때라고 했으니까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40%만 계산하면 답인 거야. 비가 내릴 때 그랬으니까 비가 내릴 확률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죠? 40%였죠. 그럼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얼마였겠어? 매일 비가 올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40%. 100분의 40. 5분의 2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자, 비가 내릴 확률이 5분의 1이야. 근데 비가 올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었어. 이만큼인 거예요.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3이겠죠? 네. 비가 안 올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잖아요. 받아들여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야. 왜 더했어? 쌤이 얘기했잖아. 너 위에 있는 사건을 A, 아래 있는 사건을 B라고 하면 공연이 매진되는 경우는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오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물어본 것이다. 따라서 더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더할 때 교집합 반드시 따져야 된다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얘는 왜 교집합 안 따졌지?
어차피 교집합이 없잖아요. B가 오는 경우랑 B가 안 오는 경우에 교집합이 존재할 리가 있니? 애초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 두 사건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합집합 계산할 때 더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조건부라고 반드시 조건부로 계산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필수 예제 5번 볼게요. 필수 예제 5번. 확률의 곱셈 정리. 우리 이제 뭐 위에 타이틀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건 무시하세요. 알았죠? 저런 거 보면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확률 계산하는 것이다.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그냥 조건부 확률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알았죠? 단원을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단원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뭐야? 확률이야.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절대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상자 A에는 흰공 2개, 검은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공 3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다. 구분이 되겠죠? A라는 상자에는 흰공이 2개, 검은공이 4개 들어있고 B라는 상자에는 흰공이 3개, 검은공이 2개 들어있어요. A하고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뭐 1대 그치? 뭐뭐 1대 뭐뭐의 확률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공 2개를 꺼냈는데 그때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어야 돼? A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거나 B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 2가지의 경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걸 먼저 정해보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임이잖아. 그래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할 거야. A를 선택한 다음에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 이거나 B를 선택했을 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이 2가지의 경우의 합이 바로 기준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뭐 일단 앞에가 기준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계산해야 될 이제 확률을 물어보니까 꺼낸 공 2개가 상자 A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뭐야? A를 선택하고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인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출발? 자,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는 확률은 어차피 같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확률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지. 그럼 이제 확률 계산 들어가자. 자, A를 선택했다는 거는 2분의 1 확률 계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AND니까 다 곱해야 돼. A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뽑을 확률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상자에는 6개의 공이 들어있을 거고 거기에서 2개의 공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 중에서 흰공 하나, 즉 2C, 검은공 하나, 4C의 경우를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이게 확률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6C는 계산하면 얼마죠? 15죠? 2C하고 4C의 곱은 8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5분의 8을 곱해주면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B일 때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확률 계산이 되겠죠? 맞아요? 얘는 5개의 공이 들어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할 때 3개 중에 하나, 흰공 하나 뽑고 검은공 하나 뽑을 경우의 수를 확률로 만들면 답인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겠죠? 5분의 3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그럼 얘네들이 더한 값이 전체 기준이고 우리는 뭐뭐 1대가 너니까 뭐뭐 1 확률이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거 그냥 여기다 그대로 혼자 그냥 넣으면 돼요. 왜? 교집합을 했잖아요. 너네 둘 중에서 골라야 돼. 전체 집합이 얘니까. 전체 집합 중에서 고르는 거야. 너네 둘 중에서
A에서 뽑았을 경우를 조사해봐. 그랬으니까 A가 답이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확률 계산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막 복잡하게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 계산하는 것이고 확률 계산하는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대로 그냥 똑같이 계산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강의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배운 건 그냥 확률이야. 확률 계산하는 거야.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달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뭘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얘기했잖아. 우리가 교집합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사건의 관계가 종속이냐 독립이냐에 따라서 교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사건을 구분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의 내용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